빌런 씨는 인류를 근절하고 지구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 싸우는 악의 연합의 고위 멤버입니다. 다른 그룹들과 달리 그들은 휴일이 있습니다. 그런 날 중 하나에 빌런 씨는 동물원에 있습니다. 장군이 판다를 보기 위해 줄에 서면서 그는 자신의 휴일이 멋진 저녁과 눈을 즐겁게 하는 축제로 시작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동물원에 가서 판다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가 그 생물의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어린이 중 한 명이 그가 과하게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며 인간이 멸종한 후 판다 개체수를 어떻게 늘릴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는 동료들에게 발견되지 않기 위해 멀리 이동한다. 하지만 이 특별한 날에 빌런 씨는 레인저들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악당 연합에 맞서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바보들이다. 그는 그들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파워레인저들은 그와 대면할 때 보통 성공적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군은 절대로 자신의 휴일에 그들과 맞서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그가 돌아보니 한 젊은이가 빌런의 힘을 감지하고 빌런 씨가 악당 연합의 일원이라고 추측한다. 그 군인은 순찰 중 그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자신을 레인저 돈 레드라고 소개한다. 그는 악당에게 전투를 도전하고 악당이 하루 동안의 휴전을 제안하자 충격을 받는다. 악당은 자신이 팬더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며 그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팬더를 겁주기 때문이라서. 레인저는 그 생물들을 좋아한다고 인정한다. 장군은 그의 손바닥에 있는 수족관 티켓을 보고 레드레인저가 실수로 동물원에 갔다고 추측한다. 레인저는 방향 감각이 나쁘다고 인정한다. 악당은 그를 기차역으로 데려가 수족관에 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동물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악당은 편의점으로 향한다. 그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가 근무 중일 때와 근무 외일 때의 모습을 본다. 가게 주인은 잡지를 정리하며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는 팬더가 그려진 한정판 잡지를 발견한다. 그는 블랙 커피 음료와 컵라면을 구매한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자색 고구마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찾을 수 없다. 대신 딸기 말차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좋아하는 상품을 찾으려 하지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다. 점원은 그의 실망을 관찰하지만 다른 상품을 선택하길 바란다. 미스터 빌런은 말차바를 고르고 맛이 없으면 인간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한다. 결제를 할 때 점원은 그가 대안을 선택한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그가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그의 무반응에 걱정하지만 그가 자신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안도한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즐긴다. 심지어 인간을 마침내 제거할 때 그 가게를 마지막으로 파괴할 항목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한다. 빌런 씨는 또 다른 무료한 날에 깨어나 냉장고를 확인해보지만 달걀과 우유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인간들이 그곳에 실험시설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구에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배우려고 동물원을 방문했을 때 팬더를 사랑하게 된 것을 회상한다. 그는 팬더와 다른 복슬복슬한 생물들의 열렬한 팬이 되며 그날을 마무리했다. 회상이 끝나고 그는 식료품 가게로 간다. 레드가 그가 들어서자마자 그에게 맞서다. 레인저는 그들의 이전 만남에서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일반에게 팬더 쿠키 상자를 감사의 표시로 선물한다. 그는 비스킷을 잡고 떠난다. 레인저는 그날 휴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빌런 씨는 그를 무시하고 가게에 들어가며 자신에게 휴일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날 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유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한다. 그는 필수사항 목록에 양질의 수면을 추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일을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기 때문에 현재 화가 나 있으며 휴일에 카레를 먹기를 고대했지만 가게에서는 순한 버전이 아닌 매운 버전만 제공했다. 그는 먹을 수 없어서 매우 짜증이 나서 마치 폭발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놀랍게도 팬더 특별 방송이 시작되면서 그를 진정시킨다. 그날 그는 귀여움이 세상을 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다른 휴일 그는 쇼핑몰에 가고 갑자기 코트를 잡힌다. 그는 이것이 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무기와 소라가 그의 코트를 잡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후 악당씨가 푸드코트로 안내되며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원한다. 그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낯선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지 말라고 가르쳤는지 물어보자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다가가자 그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기 더 안전하기 때문에 콘이 아닌 컵에 받을 것이라고 알린다. 아이들은 콘이 더 멋지다고 주장하며 응시 끝에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동의한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종업원은 그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가정하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빌런 씨는 아이들에게 다음에 바로 잃어버린 어린이 센터로 갈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쌍둥이들은 그에게 열정적으로 감사하며 그가 아버지가 아닌 낯선 사람임을 분명히 한다. 잠시 동안 종업원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찼다. 장군은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경고한다. 서버는 무기가 농담이라고 선언하는 걸 엿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이 실종 아동센터로 걸어가는데 소라의 아이스크림이 떨어진다. 소라가 울기 시작하자 오빠가 악당 아저씨가 그녀를 기분 좋게 해줄 크레페를 사주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아빠가 아닌 낯선 아저씨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애원한다. 이로 인해 다른 쇼핑객들이 관심을 갖고 서로 속삭인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녀를 기분 좋게 한 후 그는 그들을 실종 아동 구역으로 안내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앞으로 아빠 가까이에서 지내라고 그들에게 말한다. 장군은 그들이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들이 자랄 때쯤 인류는 사라질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들의 작은 손의 온기를 기억하겠다고 맹세한다. 빌런 씨가 떠나자 무기와 소라의 표정이 변한다. 소녀는 그가 예상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오빠는 적에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알려준다. 그들은 빌런 씨를 일단 관찰만 하고 있었다며 다음 만남은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레드는 그들의 도착에 감사의 인사를 하며 대화를 끊는다. 아이들은 그가 혼자서 길 잃은 아이센터까지 간 것에 감탄한다. 아이스크림 정원은 아이들이 레드와 함께 떠나는 것을 보며 빌런 씨가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다. 쌍둥이들은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리며 그렇지 않으면 블루와 핑크가 걱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악당 선생님은 팝업 판다 페어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는 모든 종류의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신입이 악당 연합본부에 도착했으며 조직에서 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병사는 악당 선생님의 군대에 배치된 것에 매우 기뻐하지만 그는 그를 일반이라고만 부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악당 선생님의 동료가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 카페테리아에서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바쁘다며 무례하게 그에게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공개되는 것에 짜증이 나지만 아기 판다의 귀여운 사진을 보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룹 사무실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근무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그를 해고하지만 신입은 가능한 한 많은 작업을 완료하고 싶어한다. 장군은 서류를 검토하고 그 대부분이 긴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신입에게 그들이 장기전에서 싸우고 있으며 지구가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 그는 신입에게 정신과 몸을 돌보라고 권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탈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빌런 씨는 그들에게 다음 날은 쉬는 날이므로 최대한 활용하라고 상기시킨다. 상사가 떠나자 신입은 장군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휴일에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는 동물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팬더를 보게 되어 감격한다. 다음 날 그는 빌런 씨에게 자신의 보고서에 의해 촉발된 동물원 방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장군에게 팬더 모양의 초콜릿을 가져다주고 상사는 그를 칭찬한다. 그날 밤 빌런 씨가 집에 돌아와 초콜릿을 열어보지만 너무 귀여워서 먹을 수가 없다. 그는 인류가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며 초콜릿을 집 안 곳곳에 진열해두고 그것들이 상할 때까지 보관한다. 어느 날 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그를 반겨줄 애완 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한다. 그는 인류가 멸망한 후 팬더들이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를 바라며 팬더들과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상상을 한다. 다음 날 아침 바닥에서 눈을 뜬 그는 팬더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상상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의 결의를 되살린 것 같다고 느낀다. 그는 동물원을 방문하여 팬더의 꼬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하얀색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팬더의 귀와 팔다리가 검은색이라 확신이 서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악당은 꼬리가 하얗다는 걸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며 연간 동물원 패스를 구입할 핑계를 댑니다. 그는 다른 아이와 함께 3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얀 꼬리를 보게 됩니다. 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린 인내심에 대해 서로 주먹을 맞댑니다. 그 후 악당은 애완동물 체험장에서 같은 아이를 다시 만납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이 언젠가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악당에게 토끼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음 날 신참은 장군의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그의 집중된 표정을 보고 인류를 몰살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는 직장에 토끼를 들일 수 있도록 연맹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른 휴일이 찾아오고
그는 상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레드를 만납니다. 레인저가 그를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비번이라며 거절한다. 그는 레드에게 자신이 식사에 사용할 달걀을 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레드는 온천 달걀 요리를 좋아한다고 인정하며 이해하고 옆으로 물러선다. 잠시 후 미스터 C, 악당이 레드에게 우산과 코트를 들고 돌아온다. 그는 또한 그 남자를 역으로 돌려보낸다. 무능한 영웅은 악당이 여전히 싸움을 거부하는 것에 놀라고 장군은 깊은 속으로는 소중한 휴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자리를 떠난다. 미스터 C, 악당은 푹 자고 일어난 뒤 이곳이 얼마나 추운지 불평한다. 그는 온기를 켜고 전화기로 손을 뻗는다.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후 아기 팬더 테마의 프로그램이 스트리밍을 시작한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장난이 이 추운 아침 그를 기분 좋게 한다. 그러나 루니의 전화가 그의 행복을 방해한다. 그의 우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루니는 그가 항상 점심을 같이 먹기를 거부하는 동료이다. 시시는 루니가 직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악당처럼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는 대화를 끝내고 다시 영상으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니는 계속 그에게 전화하고 미스터 C, 악당은 응답하여 루니에게 휴일에는 전화를 걸 수 없다고 말한다. 루니의 홀로그램이 나타나지만 그는 왜 장군이 그의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미스터 C, 악당은 그가 할 말이 없다면 다음 2초 안에 전화를 끊겠다고 위협한다. 루니는 당황하여 장군에게 그것이 지구 괴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자 미스터 C, 악당의 관심을 끈다. 그 남자는 겨울에 도착해 인간의 거처에 사는 괴물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해왔다고 밝힌다. 루니는 그 생물이 따뜻함을 이용해 희생자를 유인한 다음 그들을 배 속에 가두는 것이라고 확인한다. 부대장은 그것이 인간을 잡아먹는다고 추론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루니는 동의하며 그들이 이를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루니가 조사를 하던 중 그 생명체가 허리 아래부터 그를 잡아먹었다. 장군이 나타나 루니의 현재 위치를 묻는다. 그 사람은 루니가 제어실에 있다고 대답한다. 악당 씨는 그들의 본부가 이미 침투당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루니에게 도착할 때까지 버티라고 지시한다. 루니는 장군에게 귤을 좀 가져오라고 부탁하는데 그 생명체와 싸울 때 귤이 매우 중요하지만 준비를 깜빡했기 때문이다. 악당 씨는 상대의 좋아하는 음식으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장군은 그 전날 동네 아주머니의 조언을 듣고 귤 한 상자를 사두었다. 그는 패키지를 낚아채고 문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는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하며 지구인들을 저주한다. 그는 본부에 도착해 루니의 이름을 외치며 제어실 문을 찍고 들어간다. 그러나 그 남자는 따뜻하게 해주는 다다미와 담요가 있는 테이블 아래에서 편안히 앉아있다. 루니는 부끄러움 없이 장군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루니는 그의 상사가 인간 사회에 능통하기 때문에 자신이 겨울 괴물이라 부르는 것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지를 배우고 싶어한다. 그는 추워질까봐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화장실을 가고 싶어한다. 악당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의 오렌지 상자를 집어들고 안으로 걸어간다. 루니는 그가 머리를 내린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언급한다. 그 악당은 그의 허위 깃발 때문에 그를 머리에 가격한다. 곧 장군은 짐승의 내장 속에서 루니가 그에게 오렌지를 주는 것을 발견한다. 그날 밤, 그 악당은 한 여자가 남편에게 한정판 판다빵이 얼마나 귀여운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는 흥미를 느끼고 더 듣기 위해 주변에 머문다. 그녀는 그것들이 근처 편의점에서 판매된다고 밝힌다. 중국빵 시즌이라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이 먹고 싶어한다. 그녀는 판다빵을 반으로 나누어 남자친구와 나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간식을 즐기며 떠난다. 그들은 자신들이 MR, 악당 앞에서 판다를 찢어놓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판다빵을 바라보며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상상한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직원이 그에게 다가온다. 그녀는 이번 달에 특별판 판다빵이 판매되고 있다고 기쁘게 알린다. 그 여자는 그것이 얼마나 즙이 많은지 언급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먹기 아쉽다고 말한다. MR, 악당은 그녀가 판다빵 문제를 이해해줘서 안도하며 떠난다. 그는 판다빵을 먹기 위한 용기를 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나중에 가게로 돌아와 추천받은 원조 돼지고기 만두로 시작한다. 악당 씨는 시장을 떠난 직후 한 입 베어 물고 맛이 그를 강하게 친다. 다음 날 그는 다양한 종류의 만두를 순서대로 먹어가며 즐긴다. 주요 사건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긴장이 조금씩 커진다. 몇 날의 만두 먹기 훈련 후
그는 팬더만두를 시도할 준비가 되었지만 팬더만두가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악당 씨는 팬더만두를 먹을 용기를 모았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고 조용히 간다. 다음 아침, 그는 중국 만두가 생각나는 상태로 깨어난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만두를 준비하기 위한 지시를 따르며 만두를 담그고 접시에 싸기 시작한다. 그는 전자레인지를 1분으로 설정한다. 타이머가 울리자마자 그는 조사하기 위해 문을 열고 완전히 평평해진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그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지만 맛은 진짜 같다고 인정한다. 한편 레인저 본부에서는 레드가 그의 돼지고기 만두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도 절망에 빠져 바닥에 주저앉는다. 무기는 그가 너무 꽉 감았다고 말한다. 소라는 만두가 원래 푹신한 형태로 먹히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팬케이크로 줄어들어 버렸다고 느낀다. 소라의 짧은 연설은 레드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그를 울게 만든다. 두 사람은 푹신한 소고기 만두를 만들 수 있는 독특한 만두 제작 용기를 꺼냅니다. 빌런 씨도 하나 구입했고 만두가 얼마나 잘 푹신하게 유지되는지 감탄합니다. 밖에서 빌런 씨는 아이들이 눈토끼를 만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이 가고 나면 그는 그 옆에 더 큰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그는 며칠 동안 계속 그것을 확인하다가 결국 녹아버립니다. 다음날 직장에서 그는 녹은 토끼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루니와 신입사원은 당황해합니다. 빌런 씨는 눈토끼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을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동물원에 가서 편안한 팬더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계단에 도착하고 오르느라 힘들어하는 노인을 만납니다. 장군은 노인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노인은 감사하며 계속 나아가고 빌런 씨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를 업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노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계단 꼭대기에 도착하고 노인은 장군의 훌륭한 인품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빌런 씨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수락합니다. 그는 노인을 내려놓고 노인 신사는 그를 손짓으로 쫓아냅니다. 빌런 씨는 노인이 치매에 걸렸고 아마도 그를 손자와 착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거의 끔찍합니다. 그날 밤 빌런 씨는 잠에 들고 노인에 대한 꿈을 꿉니다. 노인은 자신이 산타클로스임을 드러내며 빌런 씨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빌런 씨는 꿈에 대해 어리둥절하며 일어나고 몸이 아픕니다. 침대에서 나와보니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날은 단순히 그의 휴일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밤에 외로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그는 완전히 지치고 희미해 보인다. 그는 편의점에 멈춰 서고 야마노의 환영을 받지만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충동적으로 쇼핑 바구니를 집어든다. 그는 지난 여름에 막 직장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운동을 하고 쉬는 날에 재미있는 곳으로 여행을 갈 계획도 세웠다. 이 모든 것을 기대했지만 그는 그럴 에너지가 없었다. 그는 세탁하기도 귀찮고 스스로 요리할 돈도 부족하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우울해진다. 그는 몇 가지 물건을 바구니에 넣고 다음 통로로 걸어가다가 와루모노를 발견한다. 와루모노는 이를 갈면서 선반의 일부를 바라보고 있다. 게으른 남자는 무시무시하게 어두운 아우라로 뒤덮인 와루모노를 보고 얼어붙는다. 그는 이제 위험한 사람들이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는 와루모노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하지만 야마노가 나타나자 와루모노의 아우라가 사라진다. 야마노는 와루모노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게으른 남자는 그들이 친한 사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와루모노가 야마노에게 왜 중국 만두가 선반에 없느냐고 묻자 그녀는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서 치웠다고 말해준다. 와루모노는 퇴근 후 간식을 못 먹게 되어 실망합니다. 야마노는 이제 만두는 없지만 대신 새로운 냉동 간식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와루모노는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야마노가 앞서가고 와루모노가 뒤따릅니다. 게으른 와루모노는 자신의 삶과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되돌아봅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지만 열심히 일한 것을 기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보상으로 푸딩을 선택해 야마노에게 가져가자 그녀가 포장해줍니다. 그녀는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을 칭찬하며 그에게 물건을 건네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간식을 사서 행복하게 가게를 나선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열심히 일했다고 스스로 칭찬한다.
다음날 그는 다시 편의점에 들러 이번에는 벚꽃 푸딩을 집어든다. 야마노는 그에게 케이크가 방금 들어왔다고 말하며 가게에서 벚꽃 테마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벚꽃 맛이 나는 다양한 간식을 소개하고 그는 푸딩이 맛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의 최애라고 답한다. 그는 기쁘게 그것을 카트에 넣는다. 와루모노는 벚꽃 맛 우유를 샀다. 그는 집으로 걸어가며 한 모금 마시고 벚꽃 맛에 놀란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벚꽃 나무를 지나친다. 떨어지는 잎을 잡아 입에 넣고 맛을 비교해 보는데 만족스러워한다. 다음날 그 게으른 남자는 편의점에 가서 자신을 위한 간식을 고를까 고민한다. 그가 편의점에서 진열된 상품들을 보고 있을 때 와루모노가 들어온다. 야마노는 그를 환영하며 오늘 편의점에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한다. 게으른 남자는 그들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여전히 놀란다. 야마노는 와루모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다 잠시 망설인다. 그러더니 야마노는 방금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이 들어왔다며 새로운 게으른 남자는 그녀가 그 얘기를 꺼낼 줄 몰랐다. 와루모노는 가까이 다가가 마치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새로운 제품 쪽으로 안내하고 게으른 남자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는 너무 뚫어지게 보지 않으려고 했고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마노는 게으른 남자 가까이에 있는 창고로 와루모노를 이끕니다. 그녀는 그에게 가게의 새로운 컬렉션을 보여주며 한 가지 맛을 추천합니다. 게으른 남자는 자신의 일에 신경 쓰려 하지만 야마노가 하는 말을 엿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와루모노에게 가게에 또 다른 맛이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어울리는 간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와루모노는 두 가지 새로운 아이스크림 맛을 관찰하며 맛있어 보인다고 하며 야마노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이스크림 맛들도 게으른 녀석의 관심을 끌었다. 와루모노는 한 가지 맛을 고르려 하지만 야마노는 다른 맛을 추천한다. 야마노는 취향을 잘못 예측했다며 사과한다. 게으른 녀석은 와루모노가 화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가 화를 내면 도망갈 준비를 한다. 와루모노는 야마노의 추천을 항상 믿는다며 그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두 가지 맛을 모두 사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맛보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두 가지를 모두 사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자 그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와서 다른 걸 샀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계산해달라고 하고 둘은 계산대로 향한다. 게으른 남자는 새로운 제품 컬렉션이 있는 보관함을 바라본다. 그는 걸어가서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한다. 어떤 맛을 고를지 고민한다. 야마노는 와루모노의 구매품을 포장하여 그에게 건넨다. 그는 가게를 나서고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게으른 남자는 결국 어떤 것을 살지 정한다. 그는 새로운 아이스크림 컬렉션의 두 가지 맛을 선택하고 계산대로 가져간다. 야마노는 그가 맛을 선택한 것에 놀라며 포장하여 그에게 건넨다. 와루모노는 어떤 맛을 먼저 시도할지 기대에 차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다음 날은 그의 휴일로 그는 결정할 시간이 충분하다. 다음 날 와루모노는 차분하게 거리를 걷고 있다. 그는 인류를 근절하기 위해 매일 싸우는 악의 연합의 고위 간부이다. 그들은 결국 지구를 정복한 후 지구를 자신의 고향 행성으로 삼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카페를 찾아서 이전에 몰랐던 라떼 아트를 시도하기로 했다. 그는 한 가게를 찾아 들어간다. 그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있는 바이닐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는 가게에 환영받아 들어간다. 그는 다른 손님 옆에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는다. 그는 가게의 브루잉 스탠드를 보고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한다. 점원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와루모노는 라테를 주문한다. 점원이 컵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와루모노는 커피 만드는 과정에 당황한다. 그는 바리스타에게 저 기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데 바리스타는 그것이 사이폰 커피 메이커이며 카페가 항상 사용해온 기계라고 말해준다. 그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커피를 따라준다. 와루모노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에 놀란다. 바리스타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와루모노는 그 소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그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왜 직원이 이렇게 많은 소음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바리스타가 와루모노의 라떼를 가져다주고 와루모노는 사진을 찍기 위해 휴대폰을 꺼낸다. 그는 컵이 소문에 걸맞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마셔야 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자신 가까이에 있는 손님이 어떻게 마시는지 관찰한다. 손님이 라떼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팬더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놀란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컵 속에 작은 팬더가 불쌍하게 느껴진다. 그는 라떼 아트 개념을 만든 사람들은 무정하다고 생각한다. 팬더는 그에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와르모노는 펜다가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모금을 마신다. 펜다의 기억이 와르모노를 괴롭히고 그는 마음이 아프다. 손님은 그의 기분을 이해하고 와르모노를 위해 라떼 아트를 한 잔 더 주문한다. 와르모노는 여러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펜다에 대한 감정이 너무 커서 라떼 아트를 너무 많이 사버렸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양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가방에 우유도 많이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주에 대부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하루를 이용해 미리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푸딩과 아몬드 젤리를 만들고 나면 펜더 아트를 장식으로 올려볼 생각이 있었다. 그날을 연습 삼아 사용하려고 했고 실패할 것을 예상하여 보충용 우유를 추가로 사기로 결심했다. 그는 우연히 펜더 식기를 발견했고 음식을 담기 위해 그걸 구매했다. 와르모노가 마침내 건물로 돌아왔지만 오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계단이 눈앞에 펼쳐졌다. 모든 식료품을 무사히 가지고 건물에 도착한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계단은 하늘로 이어진 듯 끝이 보이지 않고 와르모노는 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모든 것을 잊고 해방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다.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는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간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와 손이 몸에서 거의 떨어질 것 같다. 계단 꼭대기에 도달하면 만들 스튜를 생각하며 자신을 북돋기로 결심한다. 그는 계속 계단을 오르면서 손과 다리, 어깨에게 버텨달라고 간절히 애원한다. 계단 꼭대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다. 그는 도착의 영광을 만끽하며 무릎을 꿇지만 편의점에서 일하던 게으른 남자가 거기 서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둘은 인사를 나눈다. 다음 휴일에 와르모노는 인간들이 전통을 경험해보기로 한다. 만개한 벚꽃을 보러 가기로 결심하지만 도착했을 때 꽃은 이미 다 떨어져 있었다. 그는 심지어 이날을 위해 점심까지 준비했는데 꽃이 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한 진행자가 도시락 없이 벚꽃을 보는 건 제대로 된 경험이 아니라고 말했던 걸 기억했다. 실망스럽게 나무를 바라보던 그는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을 줍고 있는 작은 소녀를 발견한다. 둘은 어색하게 긴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본다. 그러다 소녀는 꽃잎을 내려놓고 외몰노가 건넨 점심을 붙잡는다. 그들은 벚꽃 아래의 공공 벤치에 자리를 잡고 소녀는 그의 점심을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외몰노는 그녀에게 부모님이 모르는 사람에게서 음식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냐고 묻는다. 작은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 그는 그녀에게 정말 그렇게 배가 고프냐고 묻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새로 발견한 점심을 계속 먹고 있다. 와르모노는 인류에 대한 실망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인류를 지구에서 없애겠다고 다짐한다. 소녀는 그에게 주먹밥을 하나 더 먹어도 되는지 묻고 그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말한다. 그녀는 주먹밥을 먹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에게 벚꽃을 보러 왔냐고 묻고 그는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지만 너무 늦었던 것 같다고 답한다. 그는 플라스크에서 차를 따르고 그녀에게 음식을 잘 씹으라고 말하며 그것을 건넨다. 그녀는 그에게 벚꽃을 보여주겠다고 말해요. 그녀가 손을 펴자 꽃잎이 바람에 흩어져요. 와르모노는 자기 행성의 식물과 달리 벚나무는 피고 나서 금방 꽃잎이 흩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의 행성식물은 꽃이 시들 때까지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는 인간들이 그 현상을 흥미롭게 여긴다는 사실에 놀라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넋을 잃어요. 마침내 인간들이 왜 꽃잎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지 이해하게 돼요. 그는 소녀에게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말하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는 소녀가 앉아있던 자리에 벚꽃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돌아봐요. 그는 그 소녀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와르모노는 도시락을 싸서 몇 번이나 그 벚꽃나무를 찾아갔지만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나무가 만개하는 다음 해에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며칠 뒤 한 소녀가 우아하게 거친 바위 위에 서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그녀는 다름 아닌 다이브레이크 핑크 5레인저 중 한 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변신이라는 단어를 외치자 그녀의 몸이 밝은 분홍빛으로 빛나며 헬멧이 포함된 멋진 복장으로 빠르게 변신한다. 지루한 변신 과정이 끝나자 핑크는 지구를 위협하는 악의 연맹에 맞서는 그녀의 고귀한 임무를 밝히며 악의 연맹과 관련된 검은 생명체들이 나타나자 핑크는 바로 전투에 뛰어든다.
전투 중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며 순찰과 가끔씩 벌어지는 대결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강조한다. 핑크는 유연한 공격으로 상대를 손쉽게 제압하며 그녀의 강력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승리 후 그녀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답답한 전투복과 끊임없는 전투에 대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핑크는 평생 동안 마법소녀 쇼를 동경해왔으며 그들이 지닌 사랑스러운 매력을 갖고 싶어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평범해 보이는 핑크 레인저로 만든 것이죠. 예상치 못한 변화로 감정의 혼란이 일었지만 핑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한 낙관으로 나아갑니다. 집에 돌아온 핑크는 소중한 마법 지팡이 열쇠고리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그것이 어디서 없어졌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녀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신중하게 수색을 시작합니다. 생각에 잠겨 계단을 내려가던 핑크는 뜻밖의 블루와 마주치게 됩니다. 블루는 레드의 행방을 궁금해하다가 핑크가 새로 착용한 안경에 눈길을 돌립니다. 블루는 장난스러운 태도로 안경에 대한 찬사를 쏟으며 핑크 내면에 그녀의 마법소녀 스타일에 대한 잠재적인 조롱에 대한 내부 혼란을 일으킨다. 블루의 댓글은 좋은 의도로 한 것이지만 핑크는 그녀의 독특한 멋이 초래할 수 있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적 갈등을 겪는다. 장난스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핑크는 조롱을 피하기로 한 결심을 굳게 지키며 블루에게 간단하고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자신의 열쇠고리를 찾기 위해 집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다. 핑크의 반응은 블루 내면의 분노를 점화시켜 그를 대면해서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몰아간다. 그러나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소라와 무기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임박한 충돌을 깨뜨리며 핑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경고적인 이야기로 작용한다. 이 격렬한 교환 후 소라와 무기는 공기 중의 긴장을 감지하고 핑크에게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으로 접근한다. 핑크는 그녀의 열쇠고리를 찾으러 갈 예정임을 밝혔고 블랙 페트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신시킨다. 떠나기 전에 핑크는 블루가 레드를 챙길 책임이 있음을 가볍게 언급한다. 목적의식을 갖고 핑크는 건물을 나선다. 떠나는 동안 핑크는 그녀를 귀엽다고 묘사해준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생각에 잠긴다. 이 칭찬에 힘을 얻은 그녀는 잃어버린 지팡이를 찾기 위해 빠르게 주변을 걸어간다. 천천히 걸음을 되짚어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고양이가 앉아있는 의자 밑까지 확인해보지만 지팡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핑크는 처음 들렀던 슈퍼마켓으로 다시 향하지만 예상치 못한 폐점에 마주하게 된다.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 그녀는 지팡이 분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민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던 중 경찰관에게 이미 누군가 지팡이를 찾아서 맡겼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 설레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온 핑크는 이제 그 지팡이를 찾아준 익명의 영웅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한편 레드는 집으로 돌아오며 소라와 무기의 격한 감정에 환영을 받는다. 그들이 핑크의 행방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마음은 곧 레드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로 변하고 아이들은 블루를 손가락질한다. 이러한 가족 간의 긴장 속에서 소라와 무기의 이전 대면으로 상처 입은 블루는 만약 핑크가 10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그녀를 찾으러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동시에 핑크는 북적이는 거리 속을 달리며 자신의 지팡이를 구해준 신비한 구원자와 끝없이 쫓고 마침내 수수께끼의 인물 와라모니 씨를 따라잡는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순간 핑크는 와라모니 씨가 자신을 미스 매지컬걸이라고 부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이 예상치 못한 호칭에 핑크는 당혹스러워하며 와라모니 씨가 혹시 엔젤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핑크는 평범한 레인저가 아닌 미스 매지컬걸로 인정받고 싶었던 평생의 열망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한다. 새로운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핑크는 지팡이를 소중히 안고 보물처럼 간직한 채 자신감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사색에 잠겨있던 그녀의 생각은 블루의 예기치 않은 등장으로 갑자기 끊긴다.
블루는 조용한 늦은 시간에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는다. 그녀를 따라잡은 블루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며 늦은 시간에 외출한 것에 대해 걱정하고 그녀를 나무란다.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결연한 태도를 잃지 않은 블루는 보호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맡아 핑크를 집으로 인도한다. 그의 결단력은 강하지만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 날 와라모니 씨는 비범한 임무를 시작한다.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엉뚱한 목표에 이끌려 그의 특이한 여정은 귀여운 판다로 유명한 공원으로 향한다. 이는 인류를 파괴하고 판다의 개체수를 늘리려는 그의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판다들이 그들의 귀여움을 뽐내는 즐거운 광경 속에서 와라모니 씨는 비유적으로 귀여움의 공에 맞아 그가 원했던 파괴적인 임무가 잠시 탈선하게 된다. 이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와라모니 씨는 공원에서 물러나며 그의 마음은 이제 판다의 매력적인 매력에 대한 반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그가 지구에 도착한 이후로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지구의 매력 중 하나이다. 지구인들이 이 검은색과 흰색의 생물들의 귀여운 행동을 즐기는 모습을 관찰하며 그는 판다의 매혹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 생긴 감사를 느낀다. 와라모니 씨는 번화한 거리를 느긋하게 산책하며 쇼핑지구에 자리 잡은 팬더 축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즐거운 팬더 마스코트와 악수를 하는 아이들 무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이 친근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려고 할 때 놀랍게도 그는 도장 카드가 주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호기심이 생긴 와라모니 씨는 카드를 살펴보게 되고 10개의 구매를 완료하면 인기 있는 팬더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기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단력에 힘입어 그는 탐험을 시작하고 쇼핑지구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게에서 팬더 테마 제품을 구매하여 도장 카드를 채우고 기다리던 팬더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광범위한 쇼핑을 즐긴 와라모니 씨는 팬더 테마 상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있으며 도장 카드에는 단 하나의 상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축제에서 기다리는 약속된 팬더 상품을 차지할 기대감에 이 마지막 도장을 꼭 받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 완전히 도장이 찍힌 도장 카드를 가진 와라모니 씨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팬더 가게를 향해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친절한 노부인이 가판대를 운영하며 그에게 매력적인 팬더 상품이 가득한 카드를 건네주고 그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 유혹적인 선택지에 처음에는 주저하던 와라모니 씨는 결국 매력적인 팬더 머그컵을 소중한 상품으로 결정한다. 소중한 팬더 머그컵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온 와라모니 씨는 흥분이 가득한 모습으로 팬더 테마의 보물을 언팩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구매한 음식의 양이 자신의 소비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 사소한 실수에 개의치 않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귀여운 전리품을 테이블에 정리하며 새로 구입한 팬더 머그컵으로 따뜻한 차를 즐기며 만족감을 느낀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으로 기운을 얻은 와라모니 씨는 마침 휴일인 이날 미뤄왔던 집안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활기찬 아침, 그는 청소에 나서며 자신의 거실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가사 활동 중에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그가 아끼는 팬더 테디베어가 우연히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손을 씻고 곰인형 친구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집에 정돈된 느낌을 더한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 와라모니 씨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세제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작은 문제에 개의치 않고 그는 다음 일로 넘어가 오래된 물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빈 초콜릿 상자를 발견하며 한 아이가 그에게 줬던 추억이 떠오른다. 이 추억을 간직하기로 결정한 그는 옷이 세탁기에 돌아가는 동안 유리창을 닦으며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와라모니 씨는 부지런히 일한 끝에 휴식을 취하기로 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늘 빠져드는 팬더 영상에 다시 눈을 돌린다. 새로 공개된 클립에 매료된 와라모니 씨는 매력적인 팬더의 세계에 푹 빠져 열심히 작동하는 세탁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삑삑 소리에 잠시 눈치채지 못한다. 모든 집안일을 성실히 마친 와라모니 씨는 야외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공원의 분위기에서 벗어난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그는 고요한 주변 환경에 몰입하며 이날의 기분 좋은 날씨를 만끽한다. 그러나 그의 고요한 고독은 짧게 끝나고 호기심 많은 고양이 친구가 다가와 와라모니 씨 안에 예상치 못한 공황을 불러일으킨다. 지구인들 사이에서 고양이의 인기가 궁금해진 와라모니 씨는 이를 악의 리그에 대한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하며 인간에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한 약점이라고 간주한다. 고양이 동맹을 자신의 대위로 끌어들이기 위해 와라모니 씨는 목을 가다듬고 인간처럼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양이는 반응하지 않고 인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좌절했지만 단념하지 않은 그는 자신의 무례함을 의식하며 더 부드러운 접근을 선택하지만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한다. 고양이에게서 무관심한 시선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와라모니 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고양이가 연달아 울음으로 반응하자 와라모니 씨의 인간과 고양이 소통 시도가 우스꽝스럽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어리석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는 유머러스하게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도 울어보며 놀랍게도 고양이 친구로부터 반응을 얻는다. 와라모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의 코믹한 상황은 나무 뒤에서 핑크에게 은밀히 관찰되고 있다. 그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광경에 웃음을 참기 위해 애쓴다. 빌런 씨의 다음 휴일, 그는 슈퍼마켓을 방문하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 쉬고 있다. 그는 진지하게 판다 사진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살펴보는데 이 듀드는 자신의 전체 갤러리를 판다로 채우고 있다. 갑자기 그의 엘프 귀가 두 아이 사이의 대화를 포착한다. 소녀는 소녀에게 그들의 친구인 오리아임과 히카보시가 올해도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낯선 두 이름을 듣고 그는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소년이 비에 대해 언급하자 악당은 비가 오면 그들이 만날 수 없다고 동의한다. 소년이 7일에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자 소녀는 실망한다. 그날이 그들이 만나기로 한 날이다. 셜록 홈즈처럼 악당은 오리아임과 히카보시가 7일에 외출할 계획이 있다고 추론한다. 하지만 그날 비가 올 것이므로 악당은 그들이 다른 날 만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그는 다른 날짜를 선택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다가 소년이 두 사람이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습관을 자신의 부모와 비교하자 곧 답을 얻는다. 소년은 갑자기 소년이 7일에 이사 간다는 것을 떠올린다. 소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이사 간다고 확인한다. 그들은 멀리 살고 있다. 소년은 소년의 부모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알고 그를 배웅하겠다고 약속한다. 소년은 반대하지만 소년은 고집한다. 소년은 그녀의 닌텐도를 빌려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가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해도 이를 반납한다. 소년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지 않아 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곧 떠난다. 빌런 씨는 오리아메와 히카보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같은 이름이 적힌 게시판을 보고 그들이 같은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들인지 궁금해한다. 그가 게시판을 읽고 있을 때 한 여자가 가게에서 나와 그에게 펜과 탄자쿠 종이를 건넨다. 빌런 씨는 당황해서 서 있고 여자는 그가 종이에 소원을 써서 대나무에 걸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빌런 씨는 앉아서 인류의 멸망을 기원하려고 하지만 상점의 여자가 그를 방해하며 무료로 귀뚜라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는 뜨거운 귀뚜라미를 한 입 베어 물고 정말 맛있다고 동의합니다. 빌런 씨는 소원을 쓰기 전에 귀뚜라미를 다 먹고 나중에 먹으려고 두 마리를 더 삽니다. 오늘은 7일. 비가 방금 그쳤습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기다리지만 그의 눈은 작별을 보러 오겠다고 약속한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소녀는 제 시간에 도착해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선한 마음을 몰래 품고 있던 빌런 씨가 두 사람이 만나길 바랐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한편 레드는 12번째 탄자쿠를 막 작성했지만 소라와 무기는 그에게 단 하나의 소원, 방향 감각을 빌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레드는 동의하지만 블루가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빌었기 때문에 팀 레인저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탄자쿠에 빌기로 합니다. 햇빛이 밝게 비추는 날, 빌런 씨는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계획합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탈수 상태에 있을 때 작은 소녀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아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빌런 씨도 같은 일을 시작하여 그녀보다 훨씬 큰 모래 더미를 만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녀는 구멍을 파서 자신의 모래 더미에 터널을 만듭니다. 빌런 씨도 도전에 응하며 똑같이 터널을 만듭니다. 그가 터널을 완성하고 만족스러워할 때쯤 소녀는 이미 3단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거만한 미소를 짓고 두 사람은 최고의 모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의 경쟁은 서로의 작품에 대한 동지애와 감탄으로 바뀌며 결국 파도가 그들의 구조물을 무너뜨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슬퍼하기보다는
소녀가 빌런 씨를 살짝 찔러서 다음에 다시 만들자고 말합니다. 빌런 씨는 동의하며 다음에는 더 잘 만들겠다고 덧붙입니다. 악당 연합의 고위 인물 트리거와 빌런 씨는 레인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거는 빌런 씨와 짝이 되어 기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성격과 장군이라는 직함을 싫어합니다. 그는 자신이 빌런 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후 트리거는 빌런 씨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왜 이렇게 하찮은 인간처럼 걸어가냐고 불평합니다. 빌런 씨는 당연하게 설명하길 건물 사이로 뛰어다니면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트리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순간이동 게이트가 있다고 말하지만 빌런 씨는 그것이 유지 보수 중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트리거는 킹 씨가 악당으로서 하는 모든 것, 흐트러진 머리카락부터 마스코트처럼 보이게 하는 외투까지 모든 것에 의해 촉발된다. 트리거는 악당 씨를 판단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악당 씨가 헉하고 숨을 쉬는 소리를 듣는다. 트리거는 전투 준비를 하지만 그저 판다 크레페를 파는 트럭일 뿐이다. 그는 소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장군이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이용해 악당 씨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희죽거린다. 악당 씨가 크레페를 들고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바보처럼 희죽거리며 서 있다. 트리거는 그렇게 하지만 악당 씨가 사진을 많이 찍자 자신이 사진 찍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낸다. 악당 씨는 그의 방 버블을 터뜨리며 단지 크레페 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크레페를 악당 씨에게 다시 건네주지만 악당 씨는 판다처럼 보이는 것을 절대 먹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트리거는 자신의 빌런 씨에 대한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몇 초 동안 망연자실해한다. 그는 빌런 씨가 빌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하들은 그를 장군처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마음을 가다듬고 빌런 씨에게 빨리 크레페를 먹으라고 소리친다. 본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트리거는 빌런 씨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된 후 당혹감을 느낀다. 사실 알 필요가 없었던 면이었다고 느낀다. 빌런 씨는 이것이 자신의 휴일을 보내는 방식이라며 만약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냥 못 본 척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한다. 트리거는 누가 귀여운 모양의 단 것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말 걸 사람이나 있겠냐며 더 짜증이 난다. 험악한 본부로 돌아가자마자 루니는 갑자기 팬더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빌런 씨의 아우라가 갑자기 어두워지지만 루니는 빌런 씨의 눈도 휴일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팬더와 비슷하다고 덧붙인다. 빌런 씨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물에 비유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진정하고 미소를 지었다. 빌런 씨는 편의점에서 사온 아이스크림과 다른 것들을 먹고 그날 밤 팬더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을 보며 즐기기 위해 제때 퇴근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녹화는 해놓았지만 그는 생중계를 보고 싶어 한다. 빌런 씨는 팬더와 관련된 일에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 심지어 빌런 씨의 악당벌레조차 그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그날 밤 빌런 씨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교대가 끝나기 직전에 일이 생겨 매우 늦게까지 일해야 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다. 불행하게도 그는 다음 날에도 일해야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의 충혈된 눈은 그가 분명히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의 몸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이 들지 못한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을까 걱정하고 곧 아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숨도 자지 않고 출근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은 곧 방황하기 시작하고 피로에 의해 방해받게 되어 그는 잠을 자기 위해 팬더를 세기 시작한다. 양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는 곧 폭신폭신한 팬더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하지만 결국 잠이 들지 못한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더 무서운 모습으로 보이고 루니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빌런 씨는 그가 잠을 자려고 팬더를 샜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히 실패였다. 루니는 사람들이 양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면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빌런 씨는 그의 실패한 시도의 이유를 알게 된다. 루니는 그에게 낮잠을 자라고 제안하며 그의 코타츠 괴물을 제공하지만 너무 편안해서 치우기 싫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빌런 씨는 100마리 팬더와 함께 꿈의 세계에 빠져들어 그들에게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별을 보여준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